안녕하세요. 와,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정말 정신없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걸 보면서 이거 거품 아니야?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가? 하고 고민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아니, 지난 한 주만 해도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요동쳤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렇게나 흔들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이게 정말 계속갈 상승세의 신호탄일지, 아니면 그냥 반짝하고 꺼질 버블일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시장을 아주 뜨겁게 보는 낙관론, 불 케이스를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조심해야 한다는 신중론, 베어 케이스의 근거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M2라는 거시경제 지표와 비트코인의 숨겨진 관계를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것 하나만은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핵심 내용으로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최근 시장 분위기를 확 끌어올린 좋은 소식들이 뭔지 데이터와 함께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낙관론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비트코인이 마침내 11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바로 이 기록적인 가격이 투자자들을 흥분시키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엄청난 상승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등판, 특히 비트코인 ETF의 역할을 꼽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말을 했죠. 블랙록이 나타나기 전엔 3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11만 3천 달러다. 만약 ETF가 없었다면 비트코인은 아마 4만 5천 달러 수준이었을 거다. 한마디로 ETF가 이 모든 상승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근데 ETF가 다가 아니에요. 다른 지표들도 아주 좋습니다. 지난 8월 거래량은 무려 9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올 한 해 최고치를 찍었고요.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큰손 투자자들의 지갑 수도 19,130개에 달하면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술적 분석가들은 차트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시장의 체력이 아주 탄탄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전문가들의 가격 전망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12만 달러 근처를 보는 곳이 많고요. 좀 더 길게 보면 ARK 인베스트는 15만 달러, 스탠더드 차터드는 20만 달러, S2F 모델로 유명한 플랜비는 무려 25만에서 50만 달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감이죠? 자, 그런데 잠깐만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시장을 아주 신중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슨 걱정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을까요? 신종론자들이 가장 먼저 경고하는 건 바로 이 살인적인 변동성입니다. 바로 며칠 전 9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단 하루 만에 무려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레버리지 포지션, 그러니까 B2 물량이 강제로 청산되면서 가격이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이건 지금 시장에 얼마나 과열되어 있고 작은 충격에도 얼마나 크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경고였죠. 그런데 위험이 시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도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셧다운될 가능성이 77%에 달한다는 뉴스라든지 연준이 금리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같은 거시경제적인 압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통계적으로 9월은 원래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힘을 못 쓰는 달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유명한 시장 분석가 마크 미네르비니도 딱 짚어서 말합니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조정이 올 때가 됐다. 그리고 9월은 원래 가장 약한 달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단기적인 하락이나 조정은 어쩌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좋게 보는 쪽과 나쁘게 보는 쪽,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매일 쏟아지는 뉴스만 따라가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모든 혼란 뒤에 어쩌면 시장을 움직이는 더 근본적인 힘 같은 게 있진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글로벌 M2 유동성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풀려있는 돈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돈의 양, 즉 유동성이 늘어나면 마치 거대한 밀물처럼 모든 자산 시장의 배를 띄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어서 M2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돈이 바로 비트코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이나 주식 같은 안전한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가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거기서 남은 돈들이 비트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으로 흘러들어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글로벌 M2가 비트코인 가격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M2가 먼저 증가하면 약 10주, 그러니까 두세 달 뒤에 비트코인이 따라오르고 반대로 M2가 줄어들면 비트코인도 힘든 시기를 겪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M2의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버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펀더멘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건 아닐까요? 다행히도 여러 지표들을 보면 아직은 버블이라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경고등이 아직 안 켜졌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구글 검색량도 예전 최고점만큼은 아니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국내외 가격 차이도 5% 미만으로 안정적입니다. 단타 투자자 비중도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요. 이 말은 지금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펀더멘털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쫙 모아서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할 핵심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각을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ETF를 통한 기관 투자자의 진입, 튼튼한 네트워크, 그리고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전망을 보면서 낙관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무서운 변동성과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계절적인 약세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얻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오르내리는 가격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그 뒤에서 흐르는 거대한 조류, 바로 이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몇 달 동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슬슬 새로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새로운 유동성의 물결은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디까지 데려다 놓을까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깊이 있는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